수업이 시작됩니다. 수능 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5강 수업 시작합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두 개의 사설 시조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시조는 님이 오마 학원을 많이 알고 있는 시조죠. 두 번째 시조도 마찬가지. 나무도 바위돌도 없음 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봤던 시조일 거예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조, 님이 오마 학원을, 자, 우리가 첫 번째 시조에서 알고 있는 건 일단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님이 온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님이 온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적과자가 하는 첫 번째 상황,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었습니다.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두 번째 행동이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앉아서. 지방은 문지방 위에 살짝 올라온 턱 같은 부분이에요. 이 위에 치달아 앉아서. 자, 그 다음 무슨 행동을 하느냐? 세 번째, 이수로 가액하고, 이수로 가액하고는 손을 이렇게 들어서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을 바라보니, 자, 오는가 가는가 누가? 이미. 오는지 가는지 건넌 산을 바라보니,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예요, 사실은. 자,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거머히들 서있거늘. 자, 이 거머히들이 바로 뭐냐면 거뭇거뭇하고 희끗희끗한 건데 이걸 보자마자 시적과자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 이게 바로 님이구나. 그래서 바로 뒤에 대사 나오잖아. 저야 님이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내부의 생각일 수도 있고 실제로 외쳤을 수도 있는데 아, 저거 님이다 이런 식으로 외운 거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떻게 가냐? 보선 벗어 폼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자,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을 벗어서 손에 쥐고 갔는데 잘 생각해 볼까요? 자, 버선은 양말 같은 건데 이걸 먼저 벗은 다음에 신발을 벗을 수가 있어요? 안 되지. 이거 지금 순서가 뒤집힌 거예요. 얘가 지금 되게 정신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곤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청방.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알지. 곤비, 님비 그러면 앞뒤로, 님비, 곤비는 뒤집어서 뒤 앞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의태어로 쓰였습니다. 천방, 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천방지축 뭐 이런 정도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다. 의태어는 곧 순우리말이다. 이렇게 놀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뭐 역동적 이미지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자, 진대 마른데 가리지 말고 워렁충창 시끄러운 소리예요. 밑에 설명 나오죠. 의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성어, 의태어 합쳐서 뭐라고 부르지? 음성상징어. 이걸 아주 잘 사용한 작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건너가서 자, 정옛말 하려 하고 곁눈을 흘낏 보니. 자, 정옛말 내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하려고 곁눈으로 흘끗 봤어. 왜 그랬을까? 자, 이 시대는 남녀가 이렇게 대등한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여성 화자, 추정컨대 여성 화자예요. 여성 화자가 이렇게 가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반가운 척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살짝 옆으로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서 있느냐? 님이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자리에 뭐가 서 있어요? 상년 7월 사흔날. 상년은 작년입니다. 자, 지난해 7월 사흔날 7월? 열사흔 날이구나. 13일날, 14일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가. 핵심은 요거죠. 주추리 3대. 밑에 있죠? 3의 줄기라고. 그러니까 다 벗겨가지고 하얗게 껍질을 벗겨서 놔둔 것이 이제 겨울 지나고 이러면서 약간 썩고 이래서 까뭇까뭇해진. 이걸 보고 어떻게 된 거야? 속은 거지, 시적화자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 살뜰히도 날 속여다. 살뜰하게도. 어머머. 자, 살뜰하게도 나를 속였구나. 요거 반어예요. 아주 나를 친절하게도 잘 속여주셨죠. 자, 지금 시적화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일찍 나가서 하루 한시라도 일찍 보고 싶잖아. 그래서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님처럼 생긴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막 뛰어가서 막상 딱 와서는 정면 못 보고 옆으로 살짝 돌아서서 봤더니 어때요? 님이 아닌 거지. 내가 속은 거지. 자, 마지막 종장 봅시다. 모쳐라. 감탄사죠.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밤일시망정. 밤이기의 망정이지. 행여 낮이런들. 낮이었다면, 자, 낮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밤인 거예요. 낮이었다면 남 우일범하게라. 남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뻔하였구나. 야, 나 웃음거리 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라고 우리 흔히 개면쩍어 한다, 겸연쩍어 한다 이런 표현 쓰죠. 자, 하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시적화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야? 나는 그만큼 어떻단 얘기야? 님이 그리워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장 큰 포인트로 들어가 있다는 거. 황지호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 같은 경우에 뭐 기다리는 동안,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이 다 네 발자국처럼 들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기다림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읽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실은 이 시의 종장 부분이 어디서 나왔던 시랑 되게 유사하지 않아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는 시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첫 장, 종장이 맨 첫 번째 줄은 똑같이 시작합니다. 못 쳐라. 날랜 날지망정 애헐질 뻔하게라로 끝나는 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시 같은 경우에는 두꺼비의 허장성세를 드러내는 표현이었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조 설명 들어갑니다. 자, 나무도 바윗돌도 없음 외해예요. 자, 나무도 바윗돌도 없음 외해. 산은 산인데 어떤 산? 나무도 없어, 바윗돌도 없어. 그럼 무슨 산? 민둥산이지. 아무것도 없는 산이에요. 요 산에 매한테 쫓인 까투리안과 까투리. 까투리 뭔지 아시나요? 까투리. 암컷꽝을 까투리라고 불러요. 수컷꽝은 장기라고 불러요. 장기. 네. 꽝 잘 나나요? 잘 못 날아요, 꿩. 꿩은 이게 이제 되게 그 푸드덕거리고 날아가는 닭보다 조금 더 잘 나는 수준?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매한테 쫓기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속이 어떻겠어, 속이. 속이 지금 썩어 들어가죠. 썩어 문드러져요.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 다음 중장은 또 다른 대상이 나와요. 대천 바다 한가운데. 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일천석 실은 배입니다. 배인데 1천석이나 실었어. 굉장히 많이 실었다는 거야. 천석이면 곡식이 되게 많은 거야. 자,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이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고 돛대도 걷고 치도 빠지고. 보세요. 노 저어갈 거죠. 없어요. 닷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놓는 거. 요거 없어졌어. 그 다음 용총 돛대하고 그 돛하고 연결하는 줄입니다. 이거 끊어졌어요. 자, 돛대 어떻게 됐어요? 꺾어졌어요. 키예요, 키. 우리 배에서 키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생겨서 왜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 핸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요것도 빠져버렸다고. 그럼 배를 방향을 조정을 못하죠. 이런 상태야. 그럼 배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지금. 그냥 표류하고 있는 상태일 거야. 이 상황 자체가. 자, 이것만 해도 심란한데. 그 다음 볼까요?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 날씨 어때요? 엉망이야. 자, 다행히 뭐, 도착지에 거의 가까웠다면 또 모르겠는데, 갈 길은 어때요? 천리말리 남은 뒤. 심지어 갈 길까지도 한참 남았어.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사면이 거머득 저뭇 천지정막 같이 노을 떴는데 시간은 또 언제쯤이에요? 밤이에요. 바다에서 밤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 자, 이 상황에 이걸로 끝이 아니야. 심지어 여기 뭐가 나왔어요? 수적 만난 도사공이야. 자, 여긴 도사공이네요. 도사공이면 사공의 우두머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누굴 만났어요? 수적을 만났네. 해적이에요, 해적. 자, 얘를 만났으면 여기서 도망가요? 못 가요. 얘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나오는 까투리하고 두 번째 나온 도사공 어때요? 둘 다? 곧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냐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 거라고. 그런 심정에 있는 사람의 안과 자 보시면 여기도 과고 여기도 과예요. 여기도 과고 여기도 과야. 그럼 이제 뭐 나와? 자, 엊그제 님 여인 내안. 핵심은 이거지. 내안. 나는 지금 무슨 상태야? 엊그제 임과 이별했어. 엊그제 임과 이별했다. 이 아니야. 얻다가 가을아리요 가을아리요 그러면 비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디다 비교하겠냐. 누가 제일 슬퍼? 내가 제일 슬퍼. 내가 제일 슬프고 내가 제일 절박해. 왜? 나는 어제 님하고 이별했거든. 그래서 이 쇼는 지금 위에 있는 까투리나 도사공과 나를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비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까투리나 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도사공보다도 내가 훨씬 더 절박한 심정이야. 왜? 난 어제 임과 이별했거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임과 이별한 이별의 아픔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 설명은 끝. 고전시가 5강 문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부터 살펴봅니다. 가는 나와 달리 항상 얘기 드렸죠? 가는 나와 달리 이런 형태 나오면 나와 달리 일단
빼고 생각해보라고. 초장과 중장의 대조를 통해 화자의 처지가 긍정적으로 전환됨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 뭐예요? 초장과 중장의 대조. 일단 이게 나와야 되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화자의 처지가 긍정적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사실 우리 이 시를 계속 봐왔지만 둘 다 시의 태도가 어때요? 가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변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가시니까 이거는 특히 가에 대한 시니까. 초장과 중장은 일단 대조가 아닙니다. 초장은 무슨 뜻이에요? 초장은 님이 온다 그래서 막 급하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고, 중장은 미친 듯이 막 뛰어갔더니 아니더라 이런 거잖아요. 대조가 아니에요. 일단 대조가 아니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 긍정적 전환도 역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천지 갑니다. 가는 나와 달리 역시 마찬가지로 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초장에서 구체적인 상황의 가정을 통해, 핵심은 뭐예요? 상황의 가정이 포인트예요. 가정 나온 거 있어요? 가정이 나온 게 없잖아. 뭘 가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가정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가정이 아니에요. 이게 틀렸고요.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적 상황을 제시한다. 역시 이것도 해당 상처는 없는 얘기입니다. 3번 갑시다. 나는 가와 달리. 자, 이번엔 나에 대한 얘기죠. 초장과 중장의 병렬 관계를 바탕으로, 병렬 관계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 초장과 중장이 병렬 관계냐. 초장은 누구 얘기였더라? 까투리 얘기. 중장은 누구 얘기했더라? 도사공 얘기. 그러면 물론 분량으로 치면 도사공 분량이 훨씬 많죠. 하지만 까투리와 도사공의 처지는 어때요? 굉장히 유사한, 서로 절박한 처지가 되는 거잖아. 이걸 바탕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대상의 상실로부터, 대상은 님이지. 님의 상실로부터 유발된 화자의 정서, 그리움 강조하고 있다. 핵심이잖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나는 가와 달리. 초장에서 자연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자, 초장에 자연물이 등장했던가? 그치? 초장에 자연물이 등장하긴 했어. 뭐 나왔어요? 매 나왔죠, 매. 아, 매래. 까투리 아니? 까투리 나왔잖아. 자, 자연물의 속성을 바탕으로, 이거 뭐 나올 수도 있겠다, 까투리. 하지만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람시, 까투리하고 나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내가 더하다는 거였지. 이 화자의 태도도 이걸 암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지. 자, 5번째, 가와 나는 모두니까 한꺼번에 갑시다. 종장의 첫 음보에 제시된 감탄사, 뭐 나왔더라? 모쳐라 나왔지. 가는 모쳐라, 감탄사 맞아. 하지만 나는 감탄사가 아니라 엊그제였어요. 왜 이러니? 자, 엊그제는 감탄사가 아니잖아. 엊그제 시제지. 자, 그러니 일단 감탄사부터 틀렸어. 그럼 뒤에는 이제 상관도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는 거죠. 특정 대상을 향하는 화자의 응축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모처라가 님에 대한 정서였던가, 엊그제가 님에 대한 정서였던가,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보기를 한번 봅시다. 조선시대에는 부녀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되었고요. 규범을 어기는 경우 사회적인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규범의 준수가 중시되었습니다. 부녀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다음은 조선시대 부녀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 통용되었던 내용이다. 가해 화자가 이 규범의 준수가 중시되던 현실 상황 속에 생활했다고 할 때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라고 했어요. 가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 현실 상황 속에 생활했다고 할 때 이 작품을 감상 방법을 묻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자, 기억합시다. 중문은 양반가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문이었으며, 중문은 그렇대요. 자, 여성의 문밖 출입은 실절을 의미한다고 하여 국가 차원에서 금지. 못 나가. 어디를? 중문 밖에 못 나가. 중문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실절. 회절이라니까. 절개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 니은 봅시다. 소학에서는 문 가운데 서 있거나 다닐 때 문지방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문지방 아까 밟았지. 사소절에서는 부인들이 구경하기를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구경하기. 뭐 하고 있었어요? 이수로 가액하고 멀리 바라보고 있었잖아. 구경하고 있는 거야. 자, 디귿 볼까요? 소학에는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옷차림을 엄숙하게 가지런하게 해야 한다는 규범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규범은 여성에게 더욱 엄격하게 옷차림을 엄숙하고 가지런하게 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까 어떻게 했어요? 버선 벗고 신발 벗고 막 미친 듯이 뛰어갔잖아. 절대 가지런하지 못해요. 다 어기고 있는 거야. 리을. 사소절에는 신발 소리, 씹는 소리 등 거동과 관련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소리를 내는 것 어떻게 같더라? 워렁충창 같지. 워렁충창. 의성어였잖아. 워렁충창. 엄청 쿠당탕탕 가는 거야. 이런 소리까지 내고 갔는데 말도 안 되지. 이는 여인이 정숙하고 단정한 태도를 지녀야 함을. 다 어겼네. 미음.
소학 등에서는 상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금하였다. 아, 이거 했네. 이거 했네.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곁눈으로 흘깃 봤잖아. 특히 여성의 경우에 남성을 똑바로 응시하는 것은 금지되고 곁눈으로만 보는 것이 허용.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내용들이 우리가 봤을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어기고 있었어요. 시적 화자가. 하지만 마지막 미음은 어기지 않았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선지. 님이 온다는 소식에 기억의 금지 행동을 하는 화자의 모습은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절실한 마음. 자, 기억의 금지 행동 했고요. 그 다음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절실한 마음 쪽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니은에서 경계하는 행동을 하는 화자의 모습은 니은에서 경계하는 행동을 하는 니은에서 뭐하고 있었어? 경계하는 행동. 문지방 박는 거, 구경하는 거 이거였잖아.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였어? 멀리서라도 님이 오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어하는 마음. 맞는 거죠. 자, 3번 디귿의 규범이 엄격했음에도 디귿의 규범? 네, 오차례 가정. 그 규범을 어기는 여러 행동을 한 것, 미친 듯이 막 뛰어간 거 이런 거. 님이 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님을 급하게 만나고자 한 마음.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 안 돼요. 4번 리을. 자, 리을의 규범에 따르지 않고 네, 화자가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한 것은 님을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고자 하는 욕망이 규범보다 우선시되었다. 뭐 했어? 정옛말 하려 하고 뭐 월렁충창 뭐 이런 거 했잖아. 이러면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 5번. 요게 정답이 되겠다. 님 가까이 갔음에도 화자가 님 앞에서 미음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 틀렸네. 뭐 이래. 너무 간단하잖아요. 위에는 우리가 내용을 봐봐. 내용을 앞에서 이거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선지 앞에 선지 봐봐. 선지가 선지 앞부분, 선지 뒷부분, 선지 앞부분, 선지 뒷부분. 이래서 앞뒤도 맞는지 앞에도 맞는지 뒤에도 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결국 정답은 뭐였어? 미음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 미음의 규범 유일하게 따라했다 그랬잖아. 요거. 요게 틀린 거야. 굉장히 단순하게 정답이 나와요. 자, 수능에서도 우리 이런 문제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답인 것들,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것들은 되게 어렵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정답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정답이 나올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고 정답을 빨리 골라낼 수 있도록 확실한 답을 골라주시는 걸 훈련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문제 갑시다.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체크를 좀 해놓고 푸는 게 좋아요. 우리 기억이 까투리였죠? 현재로 씁시다. 까투리. 니은은 도사공. 디귿은 나였죠, 나. 화자. 자, 요 세 사람이 자, 셋 다 절박한데 사실 셋 다 절박한데 내가 제일 절박해 뭐 이러고 있는 거였잖아.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기억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쵸? 매한테 쫓기고 있었으니까 목숨이 위태롭죠. 여기 느낀 절박함 맞고요. 자, 니은 불운한 일이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 뭐 이 사람도 목숨도 위태롭지만 충분히 이렇게 설명 가능하죠. 절망감 드러나 있습니다. 디귿 임과 이별을 숙명적으로 숙명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운명 같은 거잖아.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 이거는 숙명이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거지. 이걸 수용하는 태도는 더더군다나 아닌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운명이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게 아니라 야, 나도 슬퍼 죽겠는데 이거 어디다가 비교하겠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틀린 게 맞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해결 방도를 찾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 해결 방도를 찾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 맞죠? 둘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 도서관 과투리. 죽게 생겼다니까. 자, 이 두 개와 기억 니은과 디귿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통해 화자의 참담한 심정, 내가 제일 참담해 이런 게 부각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전시가 5강 마무리.